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She felt. 자, 그녀는 felt. 느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that 절 왔네요. 자, that 이하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느냐? She was good swimmer. She was good swimmer. 자, 요 부분만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이 뒤에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she was good swimmer. 영어에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면은 swimmer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사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보통 명사인데 이런 그 또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이런 명사가 관사 없이 이렇게 단수로 쓰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수영 선수다. He is swimmer가 아니죠. He is a swimmer고요. 자, 다른 사람 말고 그 수영 선수라면 the 정관사 the swimmer가 돼야 될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관사 없이 swimmer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as he was. 자, 이렇게 연결된 걸로 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녀가 느낀 내용이 그녀는 자신이 그 사람, 그 남자하고 지금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as가 쓰였다고 하는 건 그 남자가 그런 것만큼 자신이 훌륭한 수영 선수라고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의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하다. 동등 비교죠. 자, 동등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가 필요하면 as 이런 식으로요. as 물결 as 물결.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as가 어디로 없어진 거죠. 예. 그럼 as를 넣어줘야 되는 위치는 여기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자, she was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자, 들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자, as 물결인데 자, 중요한 거 as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두 대상을 비교할 때 as에서 첫 번째 as 다음에는 형용사 혹은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그게 어떤 상태를 비교하는 거라고 하면 형용사가 올 거고 아니면 어떤 얼만큼 빠르게 또는 뭐 얼만큼 뭐 높이 뭐 이렇게 이제 부사로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as good 그 다음에 as 누구누구만큼 훌륭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사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관사는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as 형용사 as 물결 이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스위머 앞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요. 예. 자, 이렇게 해야 자, 그녀가 as he was 물론 he was 다음에는 뭐 생각된 말이 암시된 말이 뭐 그도 훌륭한 그 수영 선수지만 그만큼 그 남자만큼 자기 자신이 good a swimmer as good a swimmer라고 훌륭한 그 수영 선수라고 느꼈다. 마지막에 if not better는 뭔가요? 자, if not better 더 낫다 better 더 낫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더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좀 약간 얕잡아 보는 깔보는 그런 상태죠. 내가 그 남자보다 더 낫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남자만큼은 되는 그런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느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과거 시제
예, 주절에 그 문장 동사 과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거로 시제 일치된 거 요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문제 없는데 지금 틀린 부분은 자 as에서 요 as 앞에 as 빠진 거 그 다음에 관사가 good하고 swimmer 사이에 빠진 거 예,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this phenomenon 자, 이 현상이죠. 이 현상은 has described 했는데 자, describe의 뜻은 묘사하다죠. 자, 그럼 이건 벌써 문제가 바로 드러나죠.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이 묘사되어져야 되는 거죠. 현상은 묘사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형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능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has하고 described 사이에 뭡니까? 자, 이게 자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be만 들어가면 되느냐? be를 썼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has하고 연결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완료로 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비동사의 pp형인 be인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has been described 해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수동태. 자, this phenomenon은 3인칭 단수 주어 그래서 have를 안 쓰고 has를 쓴 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bean이 빠진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석해 보면 이 현상은 묘사되어져 왔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묘사되었어요. 자, 얼마만큼 묘사되었습니까? So often. often은 자주, 빈번하게, 그죠? 자, so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데 요 뒤에 또 as to 부정사, as 하고 to 부정사 왔어요. 그러면 얼른 그 알아차리셔야 되죠. 이 패턴을 so as to구나, so as to 부정사구나. 그래서 so 물결 as to 부정사 하면은 너무나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자, 그 패턴은 외워야 되는 겁니다. so 물결 as to 부정사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나 뭐해서 자, 이 현상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빈번하게 묘사되어져 왔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 결과 너무나 뭐뭐해서 뭐 할 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묘사되어져 와서 그 결과 need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한다? No 그러니까 부정 further cliches. cliche라는 말은 진부한 표현, 틀에 박힌 말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further 더 이상의 진부한 말, 어떤 군더더기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On the subject. 자, 그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그 주제란 바로 그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다시요. 이 현상은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묘사를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말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더 이상의 군더더기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빈번하게 묘사되어져 왔다. 이런 말이죠.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What surprised us most? 자, what surprised us most? 요까지가 주어네요. 그 다음에 동사 나온 거고요. 자, what가 절을 이끌면 뭐뭐 하는 것. 자, 명사절이죠. 뭐뭐 하는 것. 자,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what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는 없고 동사가 나왔네.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따로 나오지 않은 거는 원래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이제 나열이 되는데 what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겸한다는 게 문제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What surprised us? 그죠? What surprised us? 자, 무엇이 죄송합니다. 우리를 뭐 하게 한 것? surprise, 놀라게 하다죠. 우리를 놀라게 한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니까 most는 가장.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죠.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was 였다. 뭐였다?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 that 이하라는 사실. that 이하라는 사실. 그래서 that 이하 절이 that 절이 이 fact하고 동격이죠. 네, 동격이라고 뭐 이해하셔도 좋고 that 절이 the fact를 수식한다고 이해하셔도 좋은데 다만 이 that은 그 접속사 that고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접속사 that 다음에 오는 절은 완전절이에요. 완전절. 그래서 그게 중요한 차이죠.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올 텐데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왔다. 어쨌든 that 이하라는 사실. 그죠?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보면 he said 그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자, that 절 또 왔습니다. 요건 말한 내용이죠. 그가 말한 내용.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that he had hardly never arrived at work late 했어요. 자, 그가 arrive 도착하다. 그 다음에 arrive at work 하면은 직장에 도착하는 건데 일터에 도착하는데 late니까 늦게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각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직장에 그 늦게 도착하는 거니까 지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가 hardly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고 never는 아예 100% 아니다. 결코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런 거죠. 어쨌든 얘도 부정, 얘도 부정이에요. 그러면 부정 뭐 두 개가 오면 긍정이 되나요? 자, 문장이 틀린 문장이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거구나 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그가 결코 또는 좀처럼 지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그 사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거죠. 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람 그 지각을 뭐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꽤 지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동료들 사이에 지각쟁이라고 아마 소문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좀처럼 지각을 한 적이 없어 라든가 결코 지각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문맥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hardly를 없애고 never만 두든가. 예. 그래야 이제 부정의 뜻이 되니까요. 아니면 hardly를 그대로 쓰고 hardly를 그대로 두고 좀 never를 없애든가 아니면 never의 그 긍정형은 뭡니까? ever죠. 예. never를 ever로 고치든가 아니면 never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never를 그대로 두고 hardly를 없애든가 해서 요 부분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줘야 문맥이 통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하셨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말을 한 동작은 지금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요 말을 했을 당시에 이미 그 전에 지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 그 시점하고 지각을 한 시점은 차이가 있죠. 지각을 그 전에 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과거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had arrived 요 부분은 과거 완료로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된 것이다 까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뭐 3번은 문제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3번은 요 hardly never 요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제가 표시를 자 never를 없애버리죠. 예. 그리고 자 4번은 그러면 맞는 문장이겠네요. 자, even before Mr. K announced his movement to another company. 자, 여기까지 종속절이고 그 다음 주절이 the manager insisted. 자, 매니저가 insist 했대요. 주장했다. 자,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시작한다. 뭐 하기를 시작하느냐? advertise 광고하다, 선전하다. 그죠? 자, 우리가 광고하는 것을 시작해요. 뭐를 위해서? For a new accountant. accountant는 회계사죠. 그래서 새로운 회계사를 for 위해서. 자, 새로운 회계사를 위해서 광고한다는 거는 이거 구인 광고죠. 아마도 이 회사에서 누가 이 회계사로 있던 사람이 그만두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니까 새로 이제 회계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advertise 그 광고를 내는 거죠. 구인 광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럼 뭡니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시작한다고가 아니고 시작해야 한다고입니다.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should가 어디 갔어요? should가 자, 들어갈 자리는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should가 들어갔으면 좀 더 익숙한 그런 문장이 됐을 텐데 should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 should가 여기 쓰이지 않은 이유는 자, insist 주장하다. 그죠? 주장하다. 또는 뭐 request 요청하다. 또 suggest 제안하다. recommend 뭐 추천하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 that 절이 목적절로 오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고 하는 이 should가 그 조동사로 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 should를 써도 되고, 예, 지금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다. 예, 생략하고 이 뒤에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놔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위가 지금은 뭐 쓰여서 다행이지만 뭐 여기 단수 주어가 왔다 해도 should를 생략했으니까 뭐 begin에다가 s를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쓰든가 아니면 그대로 should만 드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주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should가 생략된 거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속절을 보면 even before 했으니까 뭐뭐 하기도 전에죠. 자, 누가 뭐 하기도 전입니까? Mr. K가 announce 했어요. 발표했다. 예. 뭐를 발표했느냐? His movement. 그의 movement는 뭐 움직임, 이사,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To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로의 movement니까 이걸 뭐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를 옮겨가는 거죠. 다른 회사로 그가 그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발표하기도 전에. 예, 그래서 아까 해석한 그 주절하고 문맥이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그만두게 된 회계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미스터 K라는 거죠. 미스터 K가 아직 그만둔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매니저가 벌써 그 새로 어카운턴트를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예, 이 매니저는 미스터 K를 굉장히 뭐 싫어하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